이런 분들은 엘라스틱굼 리프팅을 이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엘라스틱굼을 이용한 넥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굼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민트라고 부르는 우리가 PDO 리프팅 실이 있는데요. 그것과 좀 대비되게 탄력이 있는 리프팅 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두 가지를 우선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바디에서 리프팅을 할 때 쓰는 가장 길고 큰 타입의 엘라스틱굼입니다. 힙업이라든지 가슴의 하수 교정 때 사용하는 실로 굵기도 매우 굵고 길이 자체도 매우 깁니다. 그래서 보통 바디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목에서 사용하는 엘라스틱굼인데요. 당연히 사이즈는 훨씬 작지만 실 자체도 얇지만 탄성은 좀 더 좋은 걸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트실 같은 리프팅 실과 엘라스틱굼 뭐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탄성은 성질일 뿐이고 이 탄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목의 중간부터 귀 끝까지 가장 예쁜 곡선으로 최대한 당겨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에 탄성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흔히들 민트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리프팅 실을 사용했었을 때는 어떤 한계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이라는 것이 실 자체의 성질이 딱딱하고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귀 쪽 방향으로 해서 리프팅 실이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고요. 반대쪽 귀 방향으로 해서 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조이면서 턱이 이렇게 올라가는 원리로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딱딱한 실이다 보니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보통 앵글 근처에서 이 부위에서 멈춰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엘라스틱굼은 귀 약간 아래쪽에서 뒤쪽을 보시게 되면 얇은 근막이 있게 되는데요. 귀 근처에서는 가장 단단한 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귀 앞쪽에 보게 되면 단단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귀 뒤쪽에서 한 번, 그리고 귀 앞쪽에서 한 번, 그리고 귀 뒤쪽에서 한 번 해서 총 3번을 삼각형 형태로 고정을 시킨 이후에 턱을 가로질러서 중간을 지나고 반대쪽 귀 뒤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내려와서 끝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얼굴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와 턱에서부터 각까지 끝까지 넘어가는 이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명한 턱 라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앞쪽에서 최대한 목을 걸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얼굴을 짧아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삼각형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삼각형의 형태에서 조여지게 되면 이 부분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얼굴이 짧아지는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엘라스틱 리프팅은 피부의 탄력이 조금 저하되는 젊은 연령층, 다이어트 아니면 선천적인 피부 탄력의 저하도 있을 수 있고요. 70-80% 이상의 이유는 윤곽수술 등의 이후에 피부에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데요. 내가 이중턱이 정말 보기 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턱 아래쪽에 지방을 제거해 준 이후에 귀 뒤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모양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중턱을 교정하고 싶으실 때에는 엘라스틱굼이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과 보기 좋은 나이대라고 하면 엘라스틱굼 리프팅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30대에서 40대 사이가 가장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이제 피부 상태와 그리고 골격 상태를
확인해 보면 가장 효과적인 나이대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녹지 않는 실이라고 하던데 그런 게 몸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혹시 뭐 염증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반드시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엘라스틱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물 자체가 실리콘과 그것을 싸고 있는 폴리에스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만 가닥의 얇은 실들은 실제로는 우리 아기들 심장 혈관 수술할 때 쓰이는 실일 정도로 안전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터 성분이 사실 세균이 많이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엘라스틱금도 딤플이 생기진 않을까? 일반적으로 리프팅 이후에 딤플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많은 양을 당겼을 때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당겼을 때 그런 경우가 가장 많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중력의 방향을 거스르는 얼굴 리프팅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딤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엘라스틱금에는 레이저로 각인된 눈금이 있게 되는데요. 칸이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많은 양을 피부 가까이서 당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 더 깊은 곳에서 하지만 방향은 좀 더 넓게 많이 꺾게 되면은 딤플은 적으면서 효과는 좀 더 많은 리프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보통 다른 실 리프팅들 하고 나면 웃을 때 어색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많던데 PDO실, 그러니까 민트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웃을 때 좀 어색해 보인다 라는 분들이 예전에는 간혹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했기 때문에 부종이나 멍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요. 대부분 좀 딱딱한 실을 썼을 때는 항상 고정점과 움직이는 마지막 점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 부분이 직선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웃을 때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엘라스틱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끝나는 점과 고정점이 다시 연결되는 그런 형태, 주로 삼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웃을 때 불편하신 부분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바로는 크게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보면은 엘라스틱금 되게 좋은데 엘라스틱금은 왜 비싼 거예요? 엘라스틱금 리프팅 뭐 좋지만 좀 효과 보기 어려운 얼굴형이라던가 효과 보기 어려운 분이라던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이런 분들은 엘라스틱금 리프팅을 활용한 경우에 있어서 좀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 좀 더 많은 고려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첫 번째로 지나치게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거나 피부가 남는 양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엘라스틱금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신데요. 엘라스틱금의 드라마틱한 경과만 보시고 왜 저는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셔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 절제와 스마스를 직접 당겨주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골격의 한계를 엘라스틱금이 벗어날 수는 없다. 광대의 크기, 앞쪽으로 돌출된 정도, 하악의 크기, 하악이 옆쪽으로 벌어질 정도에 따라서 엘라스틱금을 활용한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얼굴이 더 커져 보인다든지 골격이 좀 더 도드라져 보여서 울퉁불퉁해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엘라스틱금 리프팅이 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엘라스틱금 리프팅은 리프팅을 위한 목적의 실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봉합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면에 있는 면과 저쪽 면에 있는 면을 가장 타이트하게 붙일 수 있는 봉합 방법이 누비닝 기술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을 몸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엘라스틱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엘라스틱금 사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가슴, 힙업, 일반적인 흉터까지 치료하실 때 엘라스틱금을 활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마를 당겨준다든지 입꼬리를 당겨주거나 내려주는 것처럼 수술적 방법에 있어서 흉터와 그리고 실패를 맛보게 했던 수술들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엘라스틱금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이라던가 관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3일간은 냉찜질과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냉찜질과 온찜질을 병행하면서 고개를 한 30도에서 45도 이상
높여서 주무시는 습관을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유지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가벼운 산책을 하루에 1에서 2km 이상 해주시면 빠르고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엘라스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